부산 해운대 해변 비키니 차림으로 평화롭게 놀고 있던 4명의 친구들 갑자기 다가온 건달들의 비웃음 몸매 자랑 좀 하네? 손 치워요. 마지막 경고예요. 차가워진 소정의 목소리 건달이 소정을 밀치는 순간 모래사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 주변 사람들의 경악과 스마트폰 촬영 시작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여성의 숨겨진 정체와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녀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가에 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 너머로는 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모래사장 곳곳에서는 여름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라솔 아래 돗자리를 펼쳐놓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비치발리볼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파도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름 해변의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무리의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4명의 친구들이 알록달록한 비키니 차림으로 모래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소정이었습니다. 소정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균형 잡힌 체격과 곧은 어깨 라인에서는 평범한 직장 여성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소정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놀아보는 것 같다. 친구 중 한 명인 미영이가 선크림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소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이렇게 마음 편히 놀 수 있을 줄 몰랐어. 전역하고 나니까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 소정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소정은 모래사장에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무 걱정 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소정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말이야.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눈빛에는 평범한 여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리함이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말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 이 모든 것들이 소정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정의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소정이 너 웃을 때는 정말 순둥이 같은데 진지할 때 보면 무서워. 혜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눈빛이 완전 다르다니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특수부대 요원 같아. 소정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은데 말이야. 바닷바람이 소정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모래 위에 발을 묶고 앉아있는 이 순간이 소정에게는 그동안 그리워했던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소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고, 혜진이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이 강했어요. 막내인 지수는 귀엽고 천진난만한 매력으로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소정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나이답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했고 후배들 앞에서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야 했거든요. 소정아, 진짜 전역한 게 맞아? 아직도 군인 같은데? 지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나 지금 완전 민간인인데? 봐봐, 이렇게 비키니도 입고 있잖아.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정이 아직 완전히 군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앉는 자세부터 말하는 투까지 어딘가 반듯하고 절제된 면이 남아 있었거든요. 소정은 친구들의 시선을 느끼며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래사장에 대자로 누워보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올 때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소정은 속으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해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 모든 풍경이 소정에게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군 생활 중에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다는 게. 소정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소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이 이런 날이 될 거야.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편하게 살아.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살아와서인지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언제 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평화로운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해변은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정과 친구들은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수가 가져온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정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감정이었거든요. 야, 소정아. 춤 진짜 못 춘다. 혜진이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소정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봐봐. 소정이 어설프게 춤을 추자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해서 소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미영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거 먹으면서 놀자. 4명은 함께 해변가 매점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군 생활 동안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정은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여름날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다. 소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큰 소리로 떠드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소정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정만은 달랐습니다. 소정아, 왜 그래?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 몸에 밴 위험 감지 능력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4명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3명의 남성들이 소정들의 돗자리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은 평범한 해변 이용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풍기는 술 냄새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뭐야?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이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소정을 바라봤어요. 소정은 친구들을 자신의 뒤로 살짝 이동시키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익힌 전술적 사고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상대의 수 위치, 그리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건달들 중 한 명이 소정들을 발견하고는 동료들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3명 모두 소정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소정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집중력이었거든요. 어이 아가씨들. 건달들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몰렸어요. 소정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공공장소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3명의 건달들이 소정들 앞에 서자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이들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몸매 자랑 좀 하네. 리더 격의 남성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네. 보기 좋다, 정말. 친구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이와 혜진이는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지수는 소정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소정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 주세요. 하지만 건달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해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정은 이런 상황이 익숙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나가라고 하냐? 또 다른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공장소 아냐? 우리도 놀 권리 있지 않아? 이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명백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나쁜 일을 벌일 작정이었거든요. 소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폭력과는 관련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소정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친구들은 더욱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소정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건달들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주변 상황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소정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언니들 무서워.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막내인 지수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와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소정은 친구들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소정이 친구들을 안심시키려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소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마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은 소정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건달들은 소정의 차분한 반응을 보고 오히려 더욱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 아가씨 좀 다르네. 리더 격의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당하네. 뭐야, 경찰이야? 다른 건달들도 웃으며 소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소정은 이들의 시선이 불쾌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소정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또 다른 건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놀면 되잖아. 술 한잔 하면서 말이야. 이들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를 일으킬 작정이었거든요. 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군인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주변 지형 파악, 상대방의 위치와 움직임 분석, 그리고 가능한 탈출 경로 확인까지.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전술적 사고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건달 중 한 명이 혜진이에게 다가가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랑 친해져 봐. 혜진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소정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손 치워요. 소정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명령하는 듯한, 그리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함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건달들도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세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뭐야, 무서워하더니 갑자기 바뀌네. 리더 격의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너 우리가 만만해 보여. 다른 건달들도 소정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소정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욱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군 복무 시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소정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은 소정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고. 웃기네. 너 뭔데 우리한테 경고야? 혜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건달이 더욱 밀착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소정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소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키니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몸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건달들도 소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순간 주춤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세요? 소정이 혜진이에게 손을 올린 건달의 손목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정의 손아귀 힘에 건달은 순간 아픔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거든요. 아, 아파. 건달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건달들과 대치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소정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야, 너 경찰이야? 아니면 드라마 찍냐? 리더 격의 건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정의 행동과 말투에서 평범한 민간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소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드라마요? 소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라마라면 좋겠네요. 소정의 눈빛에는 이제 완전히 군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이는 그 예리하고 차가운 시선 말입니다. 해변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여름 휴가지가 갑자기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소정은 건달의 손목을 잡은 채로 친구들을 뒤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서 있어. 친구들은 소정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소정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거든요. 야, 손 놔. 손목을 잡힌 건달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손아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악력이었거든요. 건달은 소정의 힘에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가세요. 그럼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소정이 마지막 기회를 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이었거든요. 평화롭던 오후가 예상치 못한 대결의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더 격의 남성이 동료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소정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하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의 표정에서는 이제 장난기보다는 진짜 악의가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채로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멀리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다가오는 사람들까지. 해변은 어느새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젊은 여자분이 남자들과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모두들 구경만 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정은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군 복무 중에 수없이 봐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소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시는군요. 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건달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건달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정말 아프다고. 하지만 소정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리더 격의 건달이 화를 내며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여자. 우리를 만만하게 보나? 그리고는 큰 욕설을 퍼부으며 소정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순간 소정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충격을 이용해서 더욱 안정된 자세를 취했거든요. 큰 실수하셨네요. 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했으니까요. 소정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만 남아 있었거든요. 순간 소정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모래사장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건달이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소정은 그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거든요. 건달은 모래사장에 그대로 넘어졌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덩치 큰 남성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며 더욱 열심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건달은 모래를 뒤집어 쓴 채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뭐야? 지금 뭔 일이? 소정은 그 위에 무릎을 올리고 건달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나는 해병대 여군 중이었습니다. 소정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건달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군대라면 영창감입니다. 건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해병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두 건달들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동료가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소정의 움직임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정확성과 효율성이 느껴졌거든요. 해병대요? 건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여기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이면서도 절제된 말투였어요.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해병대래. 여자 해병대 중이었다고. 대박, 진짜 멋있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정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소정은 제압한 건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어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건달들은 체면 때문인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여자한테 이렇게 당하고 가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냐? 리더 격의 남성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정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라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체면요? 소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성들을 괴롭히는 게 체면이었나요? 소정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멀리서 소정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온화한 소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와, 소정 언니 진짜 대단하다.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영이와 혜진이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소정이 건달들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사과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선택하세요. 소정의 말에는 더 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해변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고, 건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어요. 소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자세로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해변가가 예상치 못한 대결의 무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음에 벌어질 일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주변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남성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건달들보다 훨씬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차림과 금목걸이, 그리고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새로 나타난 남성이 큰 소리로 건달들을 불렀습니다. 건달들은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이 여자가 갑자기 리더 격의 건달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형님이라 불린 남성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소정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보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남성의 분위기에서는 단순한 건달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소정의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가씨, 우리 애들이 실례했나? 형님이라 불린 남성이 소정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눈빛에서는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 곤란한데 다른 손님들도 있고 말이야. 주변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보고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괴롭힘을 당했죠. 소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상대를 경계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형님이라 불린 남성은 비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괴롭힘이라. 참 심한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해운대 해변가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거든. 소정은 이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건달들의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인 배경이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관리라고 하시는데 여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관리에 포함되나요? 그때 형님이 해변가 매점 사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리 와봐. 매점 사장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다가왔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형님의 말에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점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형님의 눈빛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형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 사장님도 그러시네. 형님이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어. 우리도 인맥 있고 여기 상황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소정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가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와 혜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어서 사과하고 가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형님이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원래 관대한 편이거든. 하지만 계속 버티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소정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 시절이라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했고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소정에게는 이런 갈등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소정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고 저희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신이 줄어든 것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소정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압박했습니다. 권리. 여기서 권리 따지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오래 장사하면서 쌓은 관계들이 있거든.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도 다 우리 편이야. 안 그래?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과 그의 조직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소정은 이런 현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들 정말 무서워. 지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정의 팔을 잡았어요. 소정아, 우리 정말 그냥 가자. 무서워.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본 소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정은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형님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점 사장을 비롯한 상인들도 형님 편에 서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할 거야? 형님이 소정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조용히 갈 거야? 아니면 계속 버틸 거야? 건달들도 형님 뒤에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정은 난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친구들의 안전, 그리고 평범한 삶에 대한 열망이 모두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한 해변가 소동이 지역 조직과의 대립으로 번져버린 거죠. 순간 소정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맞서야 하나?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평화로웠던 휴가가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형님의 마지막 질문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역 상인들의 시선, 형님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소정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군인 시절이라면 주저없이 맞섰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소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수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미영이와 혜진이도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가자.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지수가 소정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소정은 지수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혼자라면 끝까지 맞섰겠지만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정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소정아, 진짜 군인은 총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평생 경찰관으로 일하시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정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던 분이기도 했어요.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야.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해. 그래야 진짜 정의로운 거란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소정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소정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군인 시절의 혈기왕성함과 지금의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까? 친구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 시간이 없어. 어서 결정해. 형님이 초조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건달들도 형님 뒤에서 소정을 압박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소정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소정은 다시 한번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는 친구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때로는 물러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폭력 이전에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형님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신고해봐. 우리도 할 말 있어. 하지만 형님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공식적인 기관이 개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소정은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소정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상황을 물어보자 소정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남성들이 접근해서 괴롭혔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신고합니다. 소정의 보고는 군인답게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소정이 형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정의 선택은 폭력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이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거든요.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온다고? 별일 아닌 걸로 왜 경찰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정의 신고를 모두 들었고 상황은 공식화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친구들은 소정의 결정을 보고 조금이나마 안심했습니다. 소정 언니, 정말 다행이야. 미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폭력적인 해결 대신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소정은 친구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거예요.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소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거든요.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 뻔했거든요. 형님, 우리 그냥 가는 게 어때요? 한 건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긴 뭘 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전히 강하게 나가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소정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는지 말이에요. 소정의 말에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자신이 정당방위였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변 구경꾼들 중에는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정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보셨죠? 누가 먼저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소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여자분들이 조용히 있었는데 저들이 괴롭혔죠.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님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격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억지를 부리기는 어려웠거든요.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다니. 형님이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소정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폭력보다는 법과 제도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군인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법과 정의로 싸우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소정의 신고 후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 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변가의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어요. 형님과 건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고, 주변 구경꾼들은 더욱 많이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줄 알아? 형님이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장사하면서 경찰서 사람들이랑도 다 아는 사이야. 별일 아닌 걸로 난리 떨었다고 오히려 너희가 곤란해질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소정은 형님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공정한 조사를 받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무섭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나오세요. 소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해변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려서 상황 파악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며 경찰관들을 맞이했습니다. 소정은 친구들을 진정시키며 경찰관들을 기다렸어요. 신고 접수된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었어요. 신고자가 누구시죠? 소정이 손을 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차분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접근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제가 제지하자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고 저는 정당방위로 대응했습니다. 형님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이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인사차 다가갔던 건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폭력을. 하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여자분들 괴롭히는 거 다 봤습니다.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말투도 이상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시나요?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상황은 점점 소정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분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한 목격자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정당방위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소정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세요? 네, 해병대 여군 중이었습니다. 소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군 출신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거든요. 형님이 다시 한번 상황을 뒤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도 이 지역에서 오래 장사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장님도 우리를 잘 아시고 경찰서장님과도.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청장 말씀이세요? 경찰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모 구청장 말씀이신가요? 형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구청장님과는 오래전부터.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한 후 말했습니다. 그 김 구청장, 오늘 아침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경찰서장 운운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내세우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오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의 배경이라고 자랑하던 인물이 범죄자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형님은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김 구청장님이 체포되었다고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달들도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든든한 뒤배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거였거든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가에서 상습적으로 영업 방해나 갈취를 했다는 신고도 몇 차례 접수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형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경찰관이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뇌물로 연결된 부정한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죠. 형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소정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거든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도 속 시원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좀 시원하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경찰관들은 형님과 건달들을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폭행, 성희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들은 소정을 꼭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정 언니 정말 고생했어. 무서웠는데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소정도 친구들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폭력이 아닌 정의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졌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소정에게 인사했습니다. 군 출신답게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소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해변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소정을 격려했고 상인들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소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해변가는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형님과 건달들이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정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해변가 매점 사장이 소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좀 편해질 것 같네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소정은 사람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놀러왔던 해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서 다행이었어요. 폭력이 아닌 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소정 언니, 정말 대단해. 마치 영화 같았어. 지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언니가 차분하게 해결하는 모습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 되었잖아. 혜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의 젊은 남성이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인데 오늘 일이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아서요. 소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의 다음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이 알려져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소정이 동의했습니다. 기자는 소정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물어본 후 오늘 사건에 대해 질문했어요. 소정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폭력보다는 법적인 방법이 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목은 해변의 여군 중위, 정의로운 방법으로 악행 척결로 할 생각이에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의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군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가 화제가 되어서 여러 언론사에서 재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해변의 여군 중위, 건달 제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정은 기사를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 군인 출신답다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과도한 대응 아니었나 같은 의견들도 보였거든요. 소정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아, 기사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폭력이 아닌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가장 좋았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잘 실천했구나. 아버지, 그런데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소정아, 평범함이라는 게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아버지의 말에 소정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군대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소정은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더라. 소정의 말에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어. 그런 언니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소정의 선택을 응원해줬어요. 소정은 부대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보자. 해운대 해변에서 일어난 일은 소정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소정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정의 행동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강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소정은 이제 군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여군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어요. 해변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소정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소정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윤소정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